7주차 객체화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파트 1에서는 클래스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좀 클래스에서 좀 발전된 내용을 파트 2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상속과 관련된 것을 이제 좀 다루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 클래스 기초적인 부분인데요. 우선 객체화 클래스에서 객체는 파이썬에서 숫자와 모듈에까지 파이썬 모든 것을 다 객체로 취급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객체는 데이터와 코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인스턴스,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렇게 뭔가 있는 메모리에 이제 로드가 되어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것의 유일한 인스턴스를 객체라고 한다. 인스턴스는 이제 어떤 객체와 같은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를 인스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생성이 된 상태. 자, 그리고 클래스는 저러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작성된 설계도 또는 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문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고요. 객체는 그래서 이제 클래스 정의 및 객체의 생성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인데요. 클래스문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클래스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래스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네. 이 클래스 이름은 이제 변수 이름을 짓는 방법하고 이제 같은데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은 스네이크 표기법, 그러니까 소문자로 이제 소문자로 이제 작성을 하고 단어가 여러 개일 경우는 언더스코어로 구분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이제 변수명이나 함수명을 작성을 하는데 클래스명 같은 경우는 파스칼 표기법으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해요. 파스칼 표기. 자, 파스칼 표기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person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단어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될 때는 이 언더스코어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슈퍼카라는 이런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단어의 구분을 대문자로 하는 방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많이 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 변수 이름 짓는 거하고 차이는 많이 없는데 이제 파스칼 표기법을 이용해서 클래스명을 잘 짓는다. 자,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클래스를 지금 만든 건데 패스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끔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저 위에 있는 클래스명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열고 이제 닫아주면서 마치 함수를 호출하는 거와 비슷하게 이제 클래스를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객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퍼슨 객체가 이제 메모리에 생성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객체를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init 메서드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자, 이 메서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해요. 클래스에 작성된 함수 이게 메서드예요. 클래스에 작성이 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해요. 그래서 요 init 메서드는 그러면 뭐냐?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초기화를 위한 메서드예요.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한 메서드예요. 그래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었죠. 이렇게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함수 만드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대신 클래스의 영역, 항상 파이썬은 어떤 블록을 표시할 때 들여쓰기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했죠. 들여쓰기.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도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래스의 영역이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df init 함수를 이제 메서드를 이제 만들었어요. 자,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에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수로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 셀프라는 매개 변수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항상 메서드의 가장 첫 번째 오는 인자예요.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객체의 인스턴스가 이제 만약에 생성이 되고서 여기로 그냥 자동으로 넘겨주게 돼요. 그러면 그 매개 변수 이름으로 이제 관례적으로 이제 셀프라는 걸 쓰는데, 어쨌든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뭐가 항상 자동으로 오게끔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퍼슨이랑 객체를 만들었죠. 이 퍼슨이랑 객체를 메모리 어딘가에 만들 거 아니에요. 메모리가 있으면은 이 메모리 어딘가에 이제 퍼슨이랑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객체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셀프라는 매개 변수로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름은 셀프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을 써도 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데 문제는 안 되지만, 셀프를 관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매개 변수명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이니트 한 다음에 이제 셀프 이렇게 하나는 무조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트 메서드가 이제 호출이 되면은 이렇게 프린트 이니트 퍼슨이라는 이제 문자를 출력하게끔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본 거죠. 한번 요거를 실제로 실습을 해보면, 자, 여기에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일단은 main.py 파일을 만들고요. 클래스 퍼슨 이렇게 해서, 항상 콜론은 어떤 블럭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고 df init 자 셀프 이거 자동으로 지금 만들어지고요. 자, 역시 이번에는 df 요 영역, 이거는 이제 이 함수의 영역이니까 이 클래스의 영역보다 들여쓰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print init person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퍼슨 객체를 만들고 있죠. 퍼슨, 자, 퍼슨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클래스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이용해서 객체를 만든 거예요. 네, 이 정의만으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init person이라는 요 문구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즉 person이란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요 init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init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면서 그 객체의 초기화를 담당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init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객체의 어떤 속성을 추가하면서 초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셀프라는 걸 넘겨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셀프라는 이걸 넘겨주게 되면은 이제 셀프에 이렇게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속성 이름을 넣어주고, 거기에 이제 어떤 값을 넣어주면서 그 person이라는 객체가 갖는 속성, 뭐 이제 다른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제 멤버 변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멤버 변수들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객체는 지금 여기 이제 자동으로 넘겨받는다고 했죠. 객체를 인스턴스를 넘겨받으면은 그 인스턴스에다가 name이라는 프로퍼티, 그러니까 속성을 이제 추가하고 거기에 값을 홍길동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제 요거를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한 다음에 프린트 하고서 person.name 이 객체 이 객체는 이 셀프하고 같은 거예요. 결국 얘네 둘이 이제 서로 같은 거예요. 이 person에 있는 name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self.name은 홍길동이라고 값을 넣어주고요. print person.name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홍길동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즉 셀프는 이 person을 말하는 거고, 이 person 안에 있는 뭘 출력한 거다? name을 출력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 출력이 됐어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 요렇게 다시 한번 이제 동작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죠. person이라는 요 생성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면 요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메모리 공간에 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호출하면서 여기에 셀프에 이렇게 뭐를 주게 되냐면 이제 그 객체 자체를 여기다 넘겨주고 거기에 name이라는 이제 곳에 홍길동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홍길동이란 문자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고 있죠. 다시 처음부터. 자, 여기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면 메모리에 이렇게 이제 메모리 어딘가에 이제 요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퍼슨에 해당하는 객체가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 셀프 이제 여기로 요게 호출이 되면서 init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얘를 여기에다 넘겨줘요. 이 객체 자체를. 그러면 거기에 self.name에 name이라는 거에 이제 홍길동을 저장을 하고요. 홍길동을 저장을 하고 자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있죠. 즉 이 person도 그러면 이 person도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이 하고 그 person에 있는 name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person에 있는 name을 출력하니까 홍길동이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init 메서드에는 이렇게 셀프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매개 변수들을 더 추가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self.name에다가 이제 name이라는 것으로 이제 초기화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을 그럼 우리가 이제 객체를 클래스로 만들 때 여기에 이 name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이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셀프 부분은 생략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할 때는 그래서 생략을 하고 name만 넣어주고서 그러면 이게 name으로 전달이 되고 인격정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 이제 person.name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인격정이라는 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그거를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보면 name 자, 홍길동 대신에 이제 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name을 대입을 해주고 여기에 임꺽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name을 출력을 해봤어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임꺽정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죠. 다시 한번 과정을 보면 첫 번째 person 클래스의 정의를 찾고요. 여기서 요 구문이 실행이 되면 요 구문 person 가로 열고 클래스에다 가로 열고 이제 뭐 어떤 인수를 넘겨주죠. 인자값을 넘겨주면 person 클래스의 정의를 찾은 다음에 새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init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정의된 객체의 셀프를 얘는 자동으로 전달을 해주고 지금 요 2번에서 만든 요 내용을 여기다 자동으로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자 셀프를 제한 이제 나머지 뒤에 나온 인자들에 요 지금 여기서 퍼슨 가로 열고 했던 여기 넘겨받은 인자들을 차례대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전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객체의 이름의 네임의 값을 이제 셀프.name의 값을 저장을 해주겠죠. 그리고 새로운 객체를 반환한 것을 이제 여기서 아까 2번에서 만든 메모리에 생성된 그 객체를 person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내 이름하고 변수 이름하고 객체 인스턴스를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그 객체를 person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메서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메서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 메서드는 객체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이 된 객체를 어떤 명사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메서드는 동사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라는 건 어떤 사물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컴퓨터라든지 책이라든지 사람, 동물 뭐 이런 것들을 뭐 더불어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명사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객체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객체화를 시킬 수 있어요. 클래스로 설계를 해서 그걸 객체로 찍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메서드는 뭐냐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 또는 기능을 메서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행위들을 표현하는 게 객체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하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메서드를 한번 여기다 추가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person이라는 이제 아까 만든 클래스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age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받아요. name. 그리고 이제 멤버로 속성으로 name이라는 속성에다 아까 받은 name 이름을 저장하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속성을 age라는 속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age 값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현재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객체를 이렇게 만들게 될 텐데 이제 여기 person 김하가 해가지고 뭐 이제 나이는 3살 그리고 person에서 김어른 한 다음에 나이는 30살 이렇게 있죠. 그럼 요 객체들이 이제 각각의 객체들이 요 내용에 해당하는 요런 메서드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정의만 해주면 클래스 안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is adult는 이제 return true를 해주는데 어떨 때만 true를 하냐면 본인의 나이가 지금 본인한테 설정된 나이가 19살보다 크면은 이제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게끔 해서 구현된 함수예요. 그래서 is adult 어른이냐 근데 나이가 19살보다 많으면 어른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아니다라고 이제 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elf 이제 it 한 다음에 self라는 변수 메서드에는 항상 첫 번째 인수로 항상 self를 넣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는 it라는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 화면에 냠냠이라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print 어른을 출력을 하게끔 하려는데 뭐일 때 is adult에 이 adult가 가지고 있는 is adult를 이제 메서드로 호출했죠. 메서드로 호출해서 그게 if문이니까 참이면 어른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i를 출력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baby라는 얘는 it라는 함수를 이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it라는 메서드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가 동작을 할 때 adult.is adult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adult 객체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기 보면 요 위에 있는 얘에 의해서 김어른 얘잖아요. 그죠? 나이는 30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is adult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 오고 self는 is adult가 가지고 있는 그 객체를 또 자동으로 넘겨줘요. 그 객체는 나이가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self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나이는 30인데 그거보다 19가 크잖아요. 그죠? 19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true가 반환이 되고 얘가 true니까 if true가 돼서 어른을 이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baby it는 그냥 냠냠 하고 이제 출력이 되겠죠. 한번 이것도 실습을 해보면 자, 아까 얘에서 뭐가 추가가 됐냐? age 그리고 self.age는 age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변수는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프린트 메서드들을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죠? df is adult 이렇게 해서 return true 언제만 self.age가 19살보다 클 때만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게끔 만들었고 df 이제 it 자 return이 아니라 print 냠냠 이제 먹으면 냠냠하고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print
어른을 이제 출력할 건데 어떨 때만 if 만약에 adult가 is adult냐. 자, 셀프는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셀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i잖아요. 그죠? else i 이렇게 출력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다음에 baby는 it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실행을 해보면 자, adult가 is adult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어른이라고 잘 출력이 되고 있고요. 요 참이니까 얘가 출력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baby it 하니까 얘는 이제 요 함수를 이제 메서드를 출력해서 실행 호출을 해서 이 프린트 얌얌하고 있으니까 화면으로 얌얌이라고 이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에서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를 또 호출을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adult라는 메서드는 아까 알려줬고 it라는 메서드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19살 이상 즉 is adult이면 얌얌이라고 출력을 하고 안 그러면 오물오물하고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is adult 요 메서드를 그냥 여기서 자체에서 호출을 하고 싶을 때 셀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init 셀프 안에 이렇게 is adult라는 함수도 있고 it라는 함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셀프 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is adult를 여기서 호출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셀프를 이용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it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 이제 수정이 됐으니까 여기 수정하고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얌얌인데 이거는 언제일 때만 if self.is adult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은 오물 출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dult.it 이렇게 각각 it 함수를 이제 아기하고 어른을 각각 출력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아기는 오물오물하고 출력이 되고요. 어른은 이제 얌얌하고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여기서 is adult 함수를 즉 다른 메서드를 여기서 호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얘예요. 셀프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셀프가 그럼 뭐냐? 인스턴스 메서드의 첫 번째 인자로 셀프를 항상 포함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인스턴스 메서드인 경우만 그런 거예요. 자, 요 인스턴스 메서드 말고 클래스에 포함될 수 있는 메서드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그리고 객체 인스턴스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로부터 자동으로 전달받기 위한 메서드의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셀프 요거는 자동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객체를 넘겨준다. 그리고 셀프 이름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관례상 셀프를 사용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메서드를 만들 때 인스턴스 메서드를 만들 때 셀프를 반드시 되도록이면 쓰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이버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드라이버 객체를 만들고 이제 드라이브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죠. 그러면 과정이 드라이버 객체의 드라이버 클래스를 찾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겠죠.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반환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 요게 이제 셀프 매개 변수가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 객체. 그러면 여기 있는 객체를 자동으로 얘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넣어준 값들은 그 다음에 넣어주게 돼요. 앞에다 넣어주고. 그래서 위 문장을 아래와 같이 수행해도 동일하게 동작을 한다. 자, 그냥 드라이버 클래스 자체에 있는 드라이브를 호출을 하는데 거기에 여기서 했던 얘를 여기다 직접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셀프를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person이라는 것에 있는 it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다 adult를 넣어서 호출하는 거나 지금 얘나 동작 자체는 동일하다라는 거야. 자,
요렇게 호출하나 요렇게 호출하나 같은 결과를 갖는데, 결국 여기에 보면 이제 퍼슨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이트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덜트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를 요렇게 객체, 생성한 객체를 이용해서 메서드로 호출하면 요렇게 넣어주는 과정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이유는 사실 없죠. 코드도 길어지고 좀 뭔가 가독성도 떨어져요. 그냥 어덜트가 먹는다라는 형태로 보는 게, 즉 이 객체 자체가 이트라는 동작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끔 코드를 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호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셀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복소수를 표현하는 컴플렉스 클래스를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현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컴플렉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클래스에는 리얼하고 이미지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니트 함수에서 셀프에다가 리얼하고 이미지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주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add 메서드하고 이제 다른 컴플렉스 객체를 가지고 add 연산을 하는 거죠. 우리 실수하고 허수끼리 각각 매핑해서 더하면 이제 더하기 연산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 연산을 수행하는 서브 메서드를 갖게끔 구현을 하면 되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에 클래스를 어떻게 짜야 될지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춰놓고, 자, 이제 구현을 한번 여기서 멈춰 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구현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구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일단은 클래스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클래스라는 문장을 이용해서 뒤에 이름을 붙여주면서 만들어주고요. 콜론을 찍어준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를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요 들여쓰기가 된 요 공간 안에다가 이제 클래스의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초기화를 담당하는 init 함수를 구현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를 입력으로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속성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는 과정이죠. self.real. 셀프 현재 객체 리얼에다 리얼을 집어넣어주고 현재 객체 이미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미지 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하는 메서드를 하는 거죠. add. 자, 지금 얘 자신하고 내가 이제 더하는 대상이 얘가 되겠죠. 셀프하고 얘를 더한 결과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리얼은 내 자신에 있는 리얼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은 새로운 복소수 컴플렉스 객체 리얼을 같이 더해서 거기다 저장을 하고, 이미지끼리 이거 더하기예요. 지금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제 이미지에다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냥 리턴을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컴플렉스 객체를 또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새로운 컴플렉스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턴을 해줘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서브는 반대로 이제 같은 것끼리 빼주고 이제 새로운 컴플렉스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걸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컴플렉스니까 문제를 파이썬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컴플렉스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클래스 컴플렉스 df init. 자, 리얼 값하고 이미지 값을 받아서 셀프.리얼은 리얼, 셀프.이미지는 이미지, 그리고 df add라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 이제 이 본인 자신하고 얘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한 값의 리얼 값은 셀프.리얼하고 여기서 매개 변수로 받은 리얼하고 같이 더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 새로 이제 계산된 이미지 값은 리얼, 이렇게 리얼이 아니라 이미지죠. 이미지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 컴플렉스 리얼하고 이미지 이렇게 넣어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자, 서브도
빼는 것도 간단하니까 얼른 끝낼게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첫 번째 복소수는 자, 실수부가 2고 허수부가 3인 걸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복소수는 이제 실수부가 4고 허수부가 5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려면은 C3은 두 개를 더한 값 C1 add C2 한 값을 넣어주고 C4는 C1 서브 C2 C1에서 C2를 뺀 값을 넣어줬어요. 이 프린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C1점 리얼 값하고 C1점 이미지 값을 출력을 해보고요. 얘를 이제 좀 해서 다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각각 1, 2, 3, 4를 다 출력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죠. 자, 이거는 실수부가 2고 허수부가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4, 5죠 각각. 그리고 얘는 리얼 뺐잖아요. 이거 두 개를 뺐어요. C1에서 두 개를 더한 거죠. C2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6이죠. 그리고 3하고 5를 더하면 8이잖아요. 그리고 C4는 이제 C1에서 C2를 뺐어요. 그러니까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잘 됐어요. 자, 그럼 요약을 해보죠. 파이썬은 모든 것을 객체로 취급한다고 했고요. 객체는 데이터와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성하고 속성이랑 그리고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코드는 어떤 이제 명령어들을 이제 코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메서드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객체는 어떤 구체적인 것의 유일한 인스턴스인데 인스턴스란 용어 자체는 이제 객체가 생성돼서 메모리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인스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 또는 찍어내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클래스는 클래스문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줄 수 있다고 했고 그 중에 init 메서드가 있다고 했는데 init 메서드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의 초기화를 위한 메서드이고 우리가 어떤 아까 같이 person과 같은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 만들 때 여기에 가로에 셀프를 제외한 나머지 인자들을 이렇게 넣었죠. 그게 init에 있는 인자하고 동일한 거죠. init 메서드에 있는 인자랑 얘랑 동일한 거죠. 그다음 클래스는 모든 인스턴스 메서드의 첫 번째 그러니까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스 메서드들은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모두 셀프로 시작해야 된다. 위에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모든 메서드가 이렇게 셀프가 첫 번째 인자는 다 셀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 그리고 호출을 할 때는 지금 여기서처럼 호출을 할 때 add 한 다음에 C2를 하고 있는데 셀프가 다 생략해서 넣고 있죠. 셀프를 다 생략해서 넣고 있는데 이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이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인 C1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셀프 위치에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 여기에 들어온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인자들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셀프 매개 변수로 객체의 인스턴스를 이제 전달을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좀 더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